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18번부터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공사는 20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16만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없다. 사용해오다가 동기계장치 회수 가능액이 2001년 12월 31일에 84,000원으로 추정되었고 2002년에 12월 31일 날 10만원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럴 때 2002년 바로 생각해야 할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은 얼마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역시 여러분이 달아놨지만 정확히 보면 2001년 기계말 장치가 16만원인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디 되느냐 5년 중 바로 여러분 첫째가 어디 되죠? 바로 4년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여러분이 5분의 4 한마디로 말하면 16만원의 취득액가 5년에다가 첫째 어디 되느냐 그럼 바로 4만큼 우리가 어디 되느냐 그럼 5년 중에 바로 4를 갖다 얘기하는 12분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5분의 4를 갖다니까 12만 8천원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어디 되는 회수 가능 금액은 84,000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잔존 가치는 얼마냐? 이건 왜 5분의 4가 되죠? 5분의 1이 경유됐으니까 기계장치 값은 5분의 1은 날아갔고 바로 5분의 4가 남았기 때문에 12만 8천원이 되는 거죠. 회수 가능이 84,000원이라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에 12만 8천원과 그 다음에 84,000원 속에서 우리가 맥시멈을 갖다 고르는 게 아니고 미니멈이 돼야 되겠죠. 미니멈이다. 그럼 84,000원인데 여기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우리가 봤을 때 12만 8천원에서 84,000원 하면 44,000원이 뭐가 되죠? 손상차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장부 가격은 얼마냐? 84,000원에 왜 되느냐? 4분의 3. 그럼 63,000원이 된단 말이야. 63,000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10만원과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16만원에 3분의 5분의 3을 나타내는 거 96,000원이란 말이야. 그 중에 미니멈을 따르니까 96,000원이 되더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장부 가격 96,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96,000원과 여기 계산한 63,000원 내용을 갖다 비교하면 33,000원만큼이 뭐냐?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이다. 그래서 33,000원이 손상에 대한 환입으로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럼 결례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되느냐? 제가 답한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2001년 기계에 대한 장부 가격은 얼마냐? 16만원에 5분의 4니까 12만 8천원이다. 맞죠? 그 다음에 왜 되느냐? 12만 8천원과 8만 4천원 차이를 내니까 왜 되느냐? 4만 4천원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8만 4천원에 왜 되느냐? 4분의 3을 하면 6만 3천원이다. 그러면 미니멈 속에 10만원과 6만, 여기에 16만원에 대한 뭐가 되는 3분의 1, 9만 6천을 하면 9만 6천원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9만 6천원과 6만 3천원의 차이가 얼마냐 하면은 3만 3천원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결례를 보셔도 여러분이 3만 3천원임을 환입액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나오는 바로 별에는 33,000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손상 바로 차손에 대한 환입액이다 하는 말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19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공사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신축을 하기 위하여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2001년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다. 이에 관련되어서 왜 되느냐 600만원을 지출했고 그 목적은 차입에 대하여 왜 되느냐 일반 차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차입액이 어디에 되느냐 2000년 1월 1일이 되고 상환일이 12월 31일이 되며 매년 10%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사는 2001년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 신축을 위하여 바로 목적으로 특정 차입금 바로 3년 만기 영원 10%에 매년 말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 또 예를 들면 그러면 일반 차입에 관련하여 자본 차입 원가가 40만원이라면 공사는 1월 1일부터 바로
금융기관으로 차입한 금액, 특정 차입금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놨습니다. 이 특정 차입금을 갖다 우리가 이제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된데 역시 우리가 가볍게 풀이 과정을 보면 일반화 차입 과정이 40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연평균 특정 차입금을 갖다 추력을 하면 자본화 이자율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500만 원의 10%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자로 따지면 50만 원이다. 이래 되죠. 50만 원이다. 그러면 특정 차입금은 연평균 매출액이 60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연이자를 갖다 일반 차입을 갖다 빼면 40이 되고 자본화 이자율은 10%니까 뭐가 되느냐. 궁극은 우리가 봤을 때 얼마냐. 바로 궁극은 200만 원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은 200이다 이겁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참고하며 제가 해놓은 거 보면 40만 원에 10%면 400만 원이야. 그러면 뭐가 되느냐? 600 속에 400을 갖다 빼니까 뭐가 되느냐? 200만 원만큼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특정 차입금의 값이다. 이렇게 되죠. 40만 원의 역으로 10%는 400만 원이 의되죠.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은 일반 차입금은 뭐가 되냐? 400만 원이라면 특정 차입금은 600만 원에서 400을 뺀 나머지 200만 원이다 하는 걸로 답을 달아줘도 된다 하는 결례까지 하고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20번 이야기를 보죠. 다음 2001년에 설립한 단일 품목의 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되느냐 자료가 나왔다. 됐습니다. 위 상품의 40단위는 취소 불능 확정 판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재고 자산이고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상품의 경우는 바로 판매 비용을 발생하지 않으나 그 나머지 경우는 단위당 80원의 판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한다. 이럴 때 공사가 동상품에 관련하여 2001년도에 인식할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확정 판매로 우리가 지된 게 어디에 되느냐 하면 40개다 하는 얘기가 되죠. 바로 40개는 취소 불능 확정이다. 근데 어디에 되느냐? 700개인데 690만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700으로 파는데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690만큼 확정 판매로 맺었다면 한 단위당 어디에 되느냐? 10원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되니까 40개니까 뭐가 되느냐? 400원이 궁극은 뭐가 되죠? 확정 판매 계약분이며 400원 대금이 나오죠. 그 외에 이제 보면은 60단인데 700원인데 750원 하지만 80원의 비용이 든다 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바로 1,800원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평가 손실은 얼마냐? 400원 손해보는 것과 1,800원을 더하니까 2,200원이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평가 손실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바로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 이외에 선생님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690단위에서 바로 10단위를 얘들은 10원씩 손해를 보니까 400원 손해봤다.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 가치는 확정 판매가 750원인데 80원 이득을 빼니까 670원이 단위당 바로 손실 30원이다. 그러면 30원 곱하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60단위를 갖다니까 1,800원이다. 그러면 400원에다가 1,800원을 더하니까 2,200원만큼이 손해다 하는 이야기로 풀이를 해놓은 거. 이걸 갖다 여러분 보시면 바로 앞단이나 뒤에나 역시 어디 되느냐 2,200이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평가 손실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답을 달아줄 수 있고 두 개의 답 중에 한 답보다는 두 개의 해설을 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 해설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바로 두 선생님, 그 손세정 선생님 앞에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답하는 그 뒤쪽에 우리가 서로 보완이 되며 여러분 봐주시면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드리고 6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61번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사는 2001년 초에 본사 건물 200만 원을 취득하고 정리법을 했고 5년이며 잔존가치는 없다. 그 다음에 사용하면 매년 말에 공정가치로 예되느냐 평가한다. 그 다음에 본사의 건물이 예되느냐 180만 원이며 200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105만 원이다. 동건물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생각하고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로 대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회계사님이 답다는 거 보죠. 자, 200만 원에 5분의 4. 왜냐 그러면은 바로 5년이니까 남은 가치 2001년 말은 5분의 1. 즉 1년은 날아갔으니까 160만 원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2년 만에 평가는 뭐가 됐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바로
건물의 재평가는 180이다. 그러면 건물 잔고 가격은 18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180만 원에서 160을 갖다 뺀 20만 원만큼이 뭐가 되죠? 바로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하여 180만 원인데 여기에 어디에 되느냐? 4분의 3. 그죠? 4분의 3은 13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35인데 건물의 평가이익은 얼마냐? 105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135에다 105를 갖다 빼면 뭐가 되죠? 평가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에 뭐가 되느냐? 평가 이익을 갖다 우리가 빼주면 원래는 30만 원인데 20은 지난번 올라간 게 있으니까 빼니까 10만 원만큼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평가 손실이다. 이거죠. 그러면 손익에 미치는 이야기는 감가상각비 45만 원에다가 바로 여러분들 평가 손실 10만 원만 우리가 감하면 55만 원이 뭐가 되냐? 전체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어서 55만 원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61번을 답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야기는 뭐냐? 그럼 별내로 우리가 보면 역시 풀이 과정이 비슷하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비유를 하면 훨씬 더 이해되느냐? 하나 답보다는 두 개를 보는 게 낫죠. 자, 여러분들 2001년 말은 200만 원의 5분의 4. 그래서 역시 160만 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000년 말에 평가는 180에서 160을 빼니까 20만 원만큼 뭐가 되냐? 재평가 잉여금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002년 말에 180만 원에 4분의 3을 하니까 135가 돼야 되는데 바로 135가 의해 되느냐 그러면 바로 20만 원만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줄어서 115가 되었다. 이래 되죠. 그리고 우리가 손상자손은 115만 원에다가 105만 원을 갖다 빼면 10만 원만큼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차손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차손 10만 원하고 감가상각비를 갖다 둘 다 더하면 45만 원이니까 궁극 55만 원만큼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은 답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바로 55만 원. 55만 원이니까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걸로 답을 달아주면 역시 우리가 21번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22번. 22번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 사채를 발행했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현가 계수를 이용하고 소수점 이상 바로 반올림한다 하고 나왔죠. 자, 액면 금액은 얼마냐? 100만 원이다. 이자는 뭐가 되느냐? 7%다. 근데 유효이자율은 얼마냐? 10%다. 그럼 액면 이자율보다는 유효이자율이 실제 이자율을 얘기하고 만기는 4년이다 하고 나오고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와 연금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나눠줬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답변을 갖다 한번 같이 본다면은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다음 중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현가를 이용하여 설명 중에 옳은 것을 옳지 않는 걸 갖다가 골라라. 그리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게 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풀이 과정을 살짝 본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사채 발행은 100만 원이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6.830에 뭐가 되느냐 이자고 그 다음에 7만 원에 대하여 3.169다. 이건 바로 비용. 이거 역시 이들은 액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첫 해는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 뭐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이란 말이야. 요 출발하자 이거죠. 요 10%니까 이해 되느냐? 490, 10% 아까 위에서 10%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여기에 다음에 와서 유효 이자가 되고 7만 원 이자가 나오고 상각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 92만 5천 요거 차이가 얼마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5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디 되죠? 차이만큼 23,982를 더해줘라. 그러면 궁극 이자 비용을 여기서 또 10%니까 요거다. 그럼 또 왜 되느냐? 요거 넘어가서 7만 원에다 요거에다 더하고 하니까 94,000원이다. 그 다음에 또 94,792원 내려와서 7만 원 액면 이자는 그대로 상각 이자는 요거. 그러면 궁극 차이 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을 갖다 우리가 가감하면 요게 97만 271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삼각표에 따르면 바로 이자 비용이 94만 원이 됐냐 그러면 94,792원 이게 뭐가 됐냐 그러면 3년째인데 이게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얼마로 나와 있느냐 94,792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바로 우리가
얼마로 돼 있느냐 그럼 바로 95,792원이다 하는 이야기 잘못된 게 있죠. 그리고 5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답을 달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풀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별내로 우리가 본다면 선생님이 장부 가격에다가 이자 비용, 장부 가격에다 이자 비용, 장부 가격에다 이자 비용, 장부 가격에다 이자 비용인데 3년 말에 이자 비용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디 되느냐 그럼 요게 다음에 2년 말인데 3년도에 이자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94,792원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잘못된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5번의 이야기 95,792원이 아니라 94,792원이다 하는 말로 답을 달아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 가면 23번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바로 공사는 2001년 건물 48만원에 취득했다. 바로 상가격은 정액법을 쓰며 내용연수는 4년이며 잔존가치는 없다. 그 다음에 2004년 9월 말에 13만원에 처분했다. 공사는 동건물에 대하여 연수 내용의 추정을 변경하여 내용 연수를 단초보다 1년 연장했다. 감가상각의 잔존 방법에 대한 변경은 없었고 공사가 2004년 9월 말에 상가 처분 시점에 인식할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얼마냐 하는데 가만히 보죠. 맨 먼저 해야 되죠. 48만원에 바로 4분의 2. 4분의 2는 4년 중에 두 번째다. 이렇게 돼가 24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03년 말은 24만원에 대하여 3분의 2가 돼가 16만원이 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갖다 24만원을 갖다가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2분의 9 날짜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12분의 9만큼 뭐가 됐냐 12달 중에 9달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6만원이다. 그럼 16만원에서 6만원만큼 뭐가 됐냐 감가상각비를 빼니까 10만원이다. 이렇게 되죠. 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처분가액 13만원이 이익이다. 장부가격 10만원이니까 궁극은 뭐가 되냐 3만원이 뭐가 되냐 그럼 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3만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제가 해놓은 이야기를 갖다 별례를 갖다 보면 별례는 바로 뭐냐 2001년 말에 장부가격과 이자 비용, 다음 또 뭐가 되느냐 2000 말에 그 다음에 장부가격과 비용, 그리고 뭐가 되느냐 2년 말에 장부가격과인데 여기 우리가 봤을 때 답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풀어간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야기가 바로 3만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차이다 하는 이야기, 앞쪽에 3만원과 똑같은 별의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로 바로 해설과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답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의로 2001년 말 장부가격, 2002년도 그 다음에 2003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참고로 하시며 여기에 앞에 있는 이야기 요걸 갖다 좀 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용하고 요 뒤쪽이 약간 의견되면 저 뒤에 별내를 갖다 만드는데 PPT 만들 때 뭔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앞부분 이야기를 갖다 참고로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 앞부분의 별내 해설은 딴 데 걸 가져오는지 여기는 지금 현재 캐션 마크로 우리가 달아주고 여러분에게 문제풀이의 답은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걸로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정답은 뭐가 됐냐 그러면 바로 3만원이다. 그런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왜 3만원이냐 그럼 바로 13만원에서 10만원을 갖다 빼기 때문에 3만원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다는데 그 해설의 별내는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부분의 이야기 23번의 별내를 여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22번의 내용과 22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22번 있죠. 22번의 내용에 이게 그냥 반복해서 PPT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3만원이다 그라는 걸 손세정 선생님 이야기를 회계사님 답을 보고 저도 아마 이게 풀이가 있는데 풀이는
변경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답은 3만원이다. 그런 얘기가 정답이 되는데 아마 위에 바로 22번에 있었던 해설을 PPT 만들 때 잘못 작업하는 사람이 똑같이 반복을 했군요. 그리고 23번의 이야기를 빼뜨렸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올리는 프린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야 되는데 그럼 올려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는데 올려줄 때는 이걸 갖다가 어야 되는데 그럼 바로 여러분하고 변경해서 올려드릴 때는 참고하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24번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24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24번의 해설은 바꿔서 올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24번의 이야기로 가도록 하죠. 자, 24번은 이겁니다. 공사가 2001년 거래가 다음과 같다. 결과 중에 공사의 자본금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3월 10일 주당 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주당 3,000원에 취득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월 30일 3월 1일에 취득한 주식 50주를 36,000 처분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3월 10일에 취득한 주가 중 50주를 수확했다. 11월 30일 액면 1,000원 보통주 50주를 주당 4만원에 발행하며 추가적 발행비용 35,000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나중에 12월 30일 날 20만원의 당기순이익과 13만원의 보관 손익을 보고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럴 때 공사의 총 자본 금액은 얼마냐 물었는데 해설을 보도록 하죠. 첫째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100주를 3,000원씩 어디에 되느냐? 취득했다. 액면 금액과는 관계없이 3,000원 100주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을 50주를 처분했다는데 50주를 3,600원씩 처분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18만원만큼 뭐가 되냐 자본이 증가가 되는 거죠.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 그럴 때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왜 되느냐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그런데 소각할 때는 자본의 변동 상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50주를 갖다가 주당 넣어야 되느냐 그럼 4,000원에 발행하고 발행비 35,000원 50주에 4,000원에 35,000원 빼니까 165,000원 자본이 증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보고를 갖다 하는데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20만원 그리고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13만원 합하니까 33만원이 자본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로 자본의 변동력은 차례대로 우리가 계산해서 마이너스 30, 18, 16만 5천원, 33만원 하니까 37만 5천원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37만 5천원 2번을 답을 달아주는 게 우리 해설에 있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놓은 건 바로 요겁니다. 자, 영향을 주는 이야기만 딱 나타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 되죠. 600 곱하기 50 하면 3만원이다. 그 다음에 3,000원 곱하기 뭐가 되냐. 50 하면은 15만원이다. 그 다음에 4,000 곱하기 50 하니까 16만 5천원이다. 그래서 궁극은 20만원에다가 13만원을 갖다 더하고 33만원이 됐다는 얘기가 되고 계산하니까 4만 5천원 이야기 차이가 있으니까 궁극은 37만 5천원 이게 4만 5천원을 갖다 위에 계산하는 걸 갖다 우리가 반영해서 4만 5천원 더하니까 37만 5천원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줘도 된다는 얘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면 공사는 다음과 같은 결산 과정에 중요한 오류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오류를 발견했다. 바로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말 자산이 8만원, 자산을 갖다가 8만원과 3만원 과소 계산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단기 영무비로 처리해야 될 2만원을 갖다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갖다 4,000원으로 이해되느냐 그럼 인식했다 이래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 25번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봤는데 25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1년 오류 수정 전에 법인세 차감 비용이 50만원인 경우 그 다음에 오류의 세관의 법인세 바로 차감 전 비용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2001년 장부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기록법은 실제 재고조사법을 쓰고 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풀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쭉 본다면은 바로
2001년 세전 이익은 얼마였느냐? 5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5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따지자 이거죠. 그러면 과소계상이 된 거, 기초재고자산 과소계상, 기말재고의 과소계상 8,000원에다가 3,000원을 떼면 5,000원만큼이 뭐가 되느냐? 바로 예출에 대한 거니까 과소계상됐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2만 원 속에서 4만 원만큼 4,000원만큼 과소계상된 걸 빼니까 16,000원이다 이거죠. 그럼 새우의 오류는 바로 50만 원에다가 5,000원만큼 우리가 예전에 빼주고 16만 원만큼 16,000원만큼 빼니까 47만 9천원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47만 9천원이 정답이다 하는 걸로 답을 달아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얘기는 어디 되느냐면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표를 갖다가 만들어준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2000과 2001년도 이하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전기의 오류가 8,000원만큼 났다. 그럼 여기 가서는 플러스 8,000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000원이다. 16,000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8,000원만큼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21,000원이다. 그러니까 궁극은 합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요까지를 갖다 하게 되면 요거 그대로고 요거 다 하니까 21,000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전 얼마냐? 50만 원에다가 요 계산을 갖다 한 결과로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 21,000원이니까 47만 9천원이다. 그리고 21,000원을 여기서 차감한 이야기를 답으로 달아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로 답을 갖다가 우리가 달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도 가서 다음 이야기를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26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도록 하죠. 자, 26번은 어떤 문제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이런 얘기죠. 전자제품 제조 판매를 위하여 2001년 설립된 공사는 2000년과 2001년에 20만원, 30만원 매출액에 인식하였다. 공사의 매출의 5%를 품질을 보증하는 추정이었고 공사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2000년과 그 다음에 2001년에 각각 어디 되느냐 그러면 3,000원과 6,000원에 뭐가 되느냐 지출했다. 그 다음에 제품의 매출에 관련하여 공사가 인식해야 할 품질 보증은 어떻게 되느냐. 유형자산에 대한 보증과 창출은 아니다 했는데 여기서를 보면 2001년도에 판매보증 보증비, 판매보증 충당금 이렇게 적죠. 안에 판매보증 충당금 날아가면 어디 되느냐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판매보증에 15,000원에다 충당금 역시 15,000원 잡고 판매에 대한 충당금 중에 6,000원 가고 현금 6,000원 나갔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2001년도에 품질보증비에 대하여 얼마를 인식하느냐. 품질보증비는 그대로 여기가 만약에 의되느냐 그러면 만원에서 의되니까 부족했다면 더 잡아줘야 되지만 충당부채 만원 속에서 3,000원만 날아가고 7,000원 여유 있으니까 2001년도에는 이 7,000이 예를 들어 부족했다면 또 충당을 더 해야 되지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되느냐 15,000원 그대로 잡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이 잡혀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답을 갖다 달아주고 별례를 보면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별례는 어떠냐? 품질 충당 부채 설정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떻습니까? 20만원의 5%는 바로 3,000원 되니까 7,000원이다. 그럼 품질 보정 저장에 30만원의 5%에다가 뺄게 충당 부채가 의되니까 부족하지 않으니까 0원이니까 15,000원 그대로다. 그래서 15,000원을 그대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로 답을 달아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의되느냐 27번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7번은 공사의 주식 보상 기준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죠. 자, 1월 1일부터 영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50명에게 10개 선택권인 주식을 갖다 주고 일주로 취득할 때 권리를 부여하고 2년의 용역 조건을 했고 2001년 현재 주식 채택권은 공정가치 500원으로 추정한다. 또한 공사는 2002년 말 가득 기간 동안의 종업원 중 10%가 퇴사할 걸 추정했다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주식 보상 기준은 2001년 1월 1일인데 2003년 1월 1일이라는 말이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여기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보상 기준으로 해야 될 이야기는 뭐가 되냐?
바로 50에서 90%, 그 다음에 10%의 500 해서 전체 뭐가 되느냐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 나눌 때 바로 11만 2,500원이 나온다는 얘기로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바로 보상 기준은 2001년 1월 1일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달아주면 여러분이 답이 됐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주식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001년 1월 1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답으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바로 공사가 바로 왜 되느냐, 2001년과 2002년에 뭐가 되느냐, 요약한 재무제표다 이렇게 우리가 됐죠. 요약한 재무제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각각 답을 갖다 달아줘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자기자본 이익률이란 말,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란 말, 그리고 예를 들어 자기자본 이익률과 유동비율이란 말 두 가지를 우리가 각각 비교하며 나가자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2002년도 말과 2002년도 1년 말과 2년 말을 우리가 보죠. 자, 맨 먼저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쭉 본다면은 16만 8,750원에 37만 5천이면 비율은 45%다. 이게 뭐가 되느냐? 자기 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이었죠. 그럼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니까 30만 원에다가 12만 원 하니까 250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유동부채의 경우 자,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죠? 30만 원과 그 다음에 12만 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해 주면은 충분히 어떻습니까? 유동부채가 요거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 유동자산은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 이야기가 답이 된다 하는 이야기로 28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 45%와 250% 이걸 갖다 우리가 답으로 달아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별내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조금 보면 별내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자기 자본이 뭐냐 그러면 16만 8,750원에다가 37만 5천 나누면 45만 원이고 유동비율은 12만 원 30만 원이니까 후보는 250%다 하는 걸로 답을 달아줬는데 이거 여러분 두 개를 다 비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서 39번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도록 하죠. 39번 이야기는 29번의 이야기는 어떤가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 바로 관세는 지분 10%를 갖다가 현금을 인수했다. 이럴 때 다음 장부가치와 공정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로 항상 우리가 따질 때 정리를 갖다 해줘야 할 공정가치와 장부가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궁극의 이야기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내용 속에서 살펴봤고 이걸 갖다 우리가 가만히 해설을 보며 따져보도록 하죠. 자, 영업권은 얼마냐 그러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인수금액에다가 지가 준 순공정 가치인데 자기가 300만 원 줬다. 그리고 실제로 순공정 가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냐? 우리가 140만 원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140만 원이냐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항상 뭐가 되느냐? 공정 가치를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 가치의 순자산이 140이니까 300에서 140만 원 빼면 16만 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답이다. 근데 5번이 설명을 잘못해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해설에 요게 되고 그럼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별내를 갖다 봐도 별내는 300만 원에 인수했다면 인식하는 영업권은 160이다. 왜? 자, 300에서 140을 빼니까 160이다. 뭐 여기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답을 갖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퇴직급여에 대한 확정급여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퇴직급여의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는 현재는 70만 원이고 공사가 바로 2001년 인식할 단기의 근무는 15만 원이며 그 다음에 사회의 적립금에 지급된 퇴직급여가 9만 원이다. 또 공사가 확정급여 계산 시 적용한 2001년도 할인율은 10%다. 다음 확정급여 현재 가치는 85다. 공사가 2001년도에 포괄손익 계산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 답이 얼마냐 그랬죠. 그럼 여러분 기말의 확정 채무는 기초확정에다가 단기 근무 원가를 더하고 퇴직금지 그러니까 보험 수리적 손익을 갖다 더한다 그랬으니까 85에다가 70의 1.1을 곱하고 15를 갖다가 빼주고 9만 원을 하니까 공급은 2만 원만큼이 뭐가 되냐? 확정 부채가 바로
왜 그러냐 하면 손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손실 2만 원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가 달아주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만약에 별례 쪽으로 가서 별례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원래는 70만 원인데 단기 근무 원가 15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퇴직급여에서 9만 원을 하면 이자는 7만 원이고 수리적 차이를 갖다 나타내니까 바로 85만 원이 되니까 곱하기 수리적 X를 놓으면 전부 다 더하면 궁금 2만 원만큼이 X의 값이다 하는 이야기로 풀어도 역시 답은 정확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하고,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이야기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하고 31번부터 이야기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